안녕하세요. 그래머TV 생이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의 영어 고민을 제가 받아가지고요. 좀 거기에 대해서 글로 보통 제가 답을 해드리는데 보통 글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로 제 방에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민 내용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남자아이인데 요 아이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특히나 이제 영어 학원 같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영어를 했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조금 쉬셨대요. 아무래도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초3이 되어가지고요. 동네 학원에서 2년 정도 열심히 했어요. 주변 애들보다는 또 늦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5가 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으니까는 좀 부담이 느껴지죠.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형 어학원, 뭐 동네마다 많이 어학원들이 있죠. 그 어학원으로 옮겨가지고 열심히 다녔고요. 5학년에 뭐 평균 정도 레벨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잘 이제 잘 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쯤에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도 특히나 어학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학원이죠. 일종의 학원인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이러다가 영어가 싫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초등학교 고학년 이 시점에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 이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입시 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뭔가 공부법 또는 그 학생의 부모님의 자녀 교육법은 100%다 옳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참고를 하는 정도이지 그게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누나는 서울대를 갔어요. 평생을 전교 1등을 하고 막 부산에서도 막 1등을 하면서 서울대를 갔거든요. 같은 집에서 저 똑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못하진 않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막 서울대를 갈 정도의 최정상급의 공부 실력이었냐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한 집에서 하나이는 잘하고 하나이는 못해요. 그럼 그 무슨 차이입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변인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 안에서, 제가 아는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는 이유는 정말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뭔가 뭐 학원을 운영한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머니 이거 참고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러면 너무 막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때는 정말 제 말조차도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죠.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진짜 빨리 시작이 되잖아요. 정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학원별로, 또 동네별로, 지역별로 정말 다르게 공부를 하고, 또 요즘 엄마표 영어라는 게 처음엔 없던 용어였는데 그런 게 어느새 생겨나가지고 마치 그걸 안 하면은 되게 뭔가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받으시잖아요. 뭐 저도 받아요. 저도 아빠표 영어 막, 와, 나만 영어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막 우리 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뭐 시간도 없지, 또 의욕도 부족하지, 그래서 맨날 애만 태우고 있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뭐를 막 해줘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보다는 최소한도로 뭐를 챙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잘 없습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시험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우리 아이의 영어 성적 같은 거를 증명을 하는 도구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죠. 어떤 아이는 정말 즐겁게만 하고요. 어떤 아이는 막 회화를 하고요. 어떤 아이는 또 입시 스타일의 문법 같은 거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막 얘는 이거 하고 쟤는 저거 하고 막 우리 애는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실 텐데요.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정리가 된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바로 중학교 1학년 옛날에 우린 까까머리를 깎았었죠. 이렇게 딱 머리를 위 이렇게 짧게 깎으면서 이제 중학교에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죠.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보잖아요. 가자마자 이제 중간고사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영어 성적이 학교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A가 나오는가. 요게 이제 딱 일단 한번 우리 아이 영어 성적이 이렇게 성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성적을 챙기는 거 중요하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성적은 잘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A등급 받는 게 좋지 뭐하러 뭐 B등급 C등급 받습니까? 그래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다른 영상들에서도 좀 담았었는데요. 중학교의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고등학교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실력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글쎄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등급 받는 학생들이 무조건 고등학교 가서 성적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영어를 잘한다,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 정도의 영어 지식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더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교과서의 분량도 늘어나죠. 교과서 문장 수준도 높아지죠. 단어도 어려워지죠. 게다가 모의고사라는 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중학교랑은요,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양이나 수준이나 영어가 높아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짜로 열심히 했던 학생들, 그러면서 A등급을 유지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 하고요. 중학교 때 겨우 학교 시험만 좀 잘 보는 정도로 공부를 얕게 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판판이 깨집니다. 등급 한 5등급밖에 안 나와요. 내신으로 봐도요. 모의고사 마찬가지고요.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못하는 거 아니에요. 5등급 평균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1, 2등급을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A등급 받던 아이들이니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필요한 내신 성적 A등급 받아주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내신 1, 2등급 정도 받는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정도를 최소한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단한 1, 2등급이 왜 최소한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최소한의 것을 잊고요. 그냥 막 합니다. 회화 학원도 다니고, 그래, 라이팅도 다니고, 그래, 토플이 좋대. 토플도 하고요. 막 해요. 탭스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본질, 제일 최소한의 거, 제일 중요한 거, 내신 성적 챙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적의 정수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게 이제 써야 되잖아요. 중학교 내신 성적은 특목고 자사고 갈 때 써야 되고, 고등학교 내신은 대입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챙기지를 못하면서, 다른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고학년이라면은 그래도 저는 중학교 대비를 조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내신 성적이나 중학교 대한민국 영문법이나 영어 교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지 않고 다른 것만 너무 많이 해버렸을 때 이 아이가 오히려 중학교 가서 적응 못하고 성적 안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되게 황당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학원도 많이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가 영어 정말 잘하는데 이제 그때 잘한다는 건 주로 이제 스피킹이나 이런 걸 잘하겠죠. 근데 중학교 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저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또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거든요. 아들, 딸을 생각한다면은 책 많이 읽고요. 또 영상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다면, 한 5학년, 6학년이 된다면, 중학교에 이제 들어갈 걸 좀 대비해가지고요, 영문법이나, 이 또 중학교에서 쓰이는 단어라던가 이런 거 좀 챙겨줄 것 같습니다. 뭐 단어야 중학 영단어 같은 것들 책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쓴 책도 있고요. 그 영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요즘 EBS에서도 무료로 그런 것들 많이 제작해 드리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EBS의 그래머 코치라는 강의도 있고요. 더 쉬운 영문법 이런 강좌도 있고요. 또 방과학교 영어라 그래가지고요. 또 그런 문법 강좌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들어두시는 게 중학교 가서 또 성적도 유지하고 적응도 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셔가지고는 좀 이야기가 장황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또 그 학교 성적 A등급에 너무 이렇게 만족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거를 갖다가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맨날 권해드리는 게 고1 모의고사를 중2나 중3에 한 번씩 봐라. 그래서 고2 모의고사는 EBSI의 기출문제 그 다운로드를 무료로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서울시 교육청에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딱 보게 되면은 그래도 중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통할 것인가, 90점을 넘을 것인가 이런 거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토익이라는 시험이 완벽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토익 900점은 영어 잘하고 토익 한 600점, 500점은 한 중수 정도 되고 뭐 중수도 사실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서 뭔가 교육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뭐 지금 다니는 학원이 있고 과외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지 뭔가 대한민국 영어 교실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힘들게 이렇게 돈 벌어서 교육비를 투입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 내신 같은 것들은 좀 이게 지켜내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외에 뭐 추가로 많이 뭐 하신다라는 거는 다 좋아요. 예, 뭐 다 좋죠. 대신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너무 막 싫어할 정도까지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워낙에 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수단들 많이 있으니까요. 뭐 외국에 있는 스타를 이렇게 덕질해도 되고요. 또 외국의 또 유튜브 사이트 같은 것들 보시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워낙에 뭐 그런 건 많으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다 있고 많이 있죠. 워낙 뭐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거 챙길 것들 챙겨주시면서 추가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좋겠죠.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이 교육이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결과론적인 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꿈을 찾아간다면은 그 과정은 다 뭔가 미화가 좀 되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뭔가 열심히 막 투자를 하고 막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또 판단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학교 교육과정 외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A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 뭐 서울대를 갔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게 그 서울대 가는데 도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저는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인들이 있어서 그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대비를 좀 하시라. 그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가서는 또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거를 가끔씩 이렇게 너무 자주 보면 힘드니까 가끔씩 그냥 풀어볼래? 이거 풀어보고 이제 피자 먹자 이러면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아이의 고등학교에서 경쟁력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제 아들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막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이 막 한 50점도 안 나와요. 고1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학이랑 조금 붙어 있어요. 근데 50점도 안 나와. 그러면은 막
막 뭔가 회화나 막 이런 거만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은 조금 더 문법이나 이 독해 쪽으로 아이와 같이 고민을 좀 할 것 같고요. 성적이 한 90점 이상 나와요. 중인데 막 고1 모의고사가 90점 넘어요.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이 생기죠. 아, 학교의 거는 해결이 되겠구나 싶으면은 이제 뭔가 좀 더 추가로 같이 뭐 영화를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해리포터를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즐겁게 쭉쭉쭉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것을 챙기자. 그거 놓치면 나중에 굉장히 황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일단 오늘 좀 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좀 강의를 하고 와서 제 목소리도 좀 안 좋기도 한데 좀 다양한 말씀들을 정하게 드렸는데요. 또 취할 것들 취하시고요. 항상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언제든지 네,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렇게 짬짬이 제 방에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